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6월 18일 시행했던 지방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x의 논리식을 이랑 구해보라고 이랑 되어 있죠. 그래서 x를 이랑 구하면, 자, 첫 번째, 자, 그림은 여러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간단하게 빨리 그려보도록 하죠. 자, 위에 가서 지금 엔드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밑에 가서 자, 오아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 B에 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트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자, 와서 이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요 X를 이랑 구해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A가 들어가고 이런 B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나트 게이트가 있으니까 A, B의 바가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A하고 이런 B의 오아 게이트니까 A와 이런 B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런 X는 A, B의 이런 바에다가 AND A와 이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드모르 간의 이런 정리를 사용해서 곱을 합으로 붙이게 되면 저기랑 A 바의 O와 이런 B의 바가 되겠고, 자, AB가 되겠습니다. 자, 풀면 A하고 A바, 자, A의 자, A바의 이런 B, 그다음에 A의 B바, 자, B의 이런 B바가 되겠죠. 자, 얘하고 얘는 0이니까 따라서 이런 최종적으로는 저기 A의 이런 B바, 저 A 바의 이런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답은 1번에 있는 것처럼 A의 B바, 그다음에 O와 A바의 B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익스클루시브 O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 이런 카르노맵과 일치하는 이런 논리식. 자, 다음과 같은 이런 카르노맵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A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BC. 자, A는 지금 이런 0, 1. 자, 그 다음에 BC는 얘가 이제는 0, 0, 0, 1, 1, 1, 1, 0. 자, 여기에 1, 1, 1, 1, 1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묶어보고요. 자, 이렇게 2개를 묶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요 4개를 묶게 되면 A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2개를 묶으면 0, 1은 없어지니까 BC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인덕터하고 캐패시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한대의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한 인덕터 전류는 불연속적으로 변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맞았네요. 자, 첫 번째 인덕터에 흘러가는 이런 전류라고 하는 것은 L분의 1의 인테그럴 이런 V의 dt의 포맷입니다. 여기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V가 즉 무한대의 전압이 되지 않는 한은 당연히 이런 불연속적으로 변할 수 없겠죠. 즉 연속적으로 변한다. 적분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다가 뒤에 있는 것 더하고 다시 더하고 계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겁니다. 즉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캐파시터의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의 시간적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다. 자,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류는 C의 이런 dt분의 이런 dv이기 때문에 전압의 시간적이란 변화율, 이게 전압의 시간적이란 변화율에 당연히 비례하고 있겠죠. 자, 세 번째, 캐패시터 양단에 직류전압이 인가된 후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캐패시터는 개방회로처럼 이런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다가 이와 같이 자,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자, 스위치를 ON을 시켰다. 그러면 이 C는 처음에 바로 어떻게 동작했었을까? 얘는 단락으로 동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T가 무한대로 접근했을 때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콘덴서가 바로 개방 상태로 동작한다고 배웠죠. 자, 4번 인덕터 2개를 병렬 연결하면 등가 인덕턴스는 인덕터 1개의 인덕턴스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겠죠. 우리가 통상 합성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저기라 L1분의 1 플러스 이런 L2분의 1분의 1 자, 또는 이런 L1 플러스 이런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는 어느 하나의 인덕턴스 즉 값보다도 더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5회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이런 5 플러스 이런 10분의 5 곱하기 이런 10, 그러니까 15분의 5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3점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성 인덕턴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회로에서 2kΩ의 이런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저항 R의 값을 이런 구해보세요. 단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강은 0.117V이며 저항 성분은 이런 무시합니다. 자, 현재 여기에 자, R이 이런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런 14V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이런 저항이 있고요. 자, 요 사이에 1kΩ의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지금 이런 저항 여기 2kΩ 여기에 이런 전류가 이런 흐르지 않도록 이런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다이오드를 도통시키려면 0.7V가 이런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즉 이걸 AB라고 했었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이런 전압이 0.7V보다 더 작게 되면 당연히 2kΩ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A하고 이런 B 단자에다가 자, 태분한 이런 정리를 한번 사용해서 태분한 등가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분한 등가전압은 자, V의 이런 AB, 이런 V의 이런 TH는 자, R 플러스 1kg, R 플러스 이런 1kg분의 1kg 거기다 곱하기 14V. 자, 이게 이런 태분한 등가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이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런 그려봤었을 때는 여기에 이와 같은 이런 전압, 이런 V의 이런 AB,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저항, 이런 형태로 당연히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 뒤에다가만 여러분이 태분한 지금 등가 저항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태분한 등가 전압만 알면 요것만 알면 이것이 얼마보다도 이런 적게 되면 즉 R 플러스 1kg분의 1kg 곱하기 14V가 0.7V보다도 작게 되면 당연히 이 다이오드가 도통되지 않아서 당연히 2kΩ의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따라서 얘를 이런 풀어서 이런 정리해 보면 이런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0.7R 자 플러스 700 자 이것이 14 곱하기 1이니까 14,000 자 그러므로 0.7R은 자 700 이쪽으로 넘어가면 13,300 자 그러므로 R은 0.7분의 13,300 따라서 19kg가 이런 되겠죠. 자 그러면 R이 19kg보다 커야 되니까 즉 여기에 보기에 1, 2, 3, 4에 19kg보다 더 큰 것은 20kg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런 정교한 회로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슈미트 트리거 같은 그런 경우는 자 슈미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자 비반전 이런 슈미트 트리거 자 비반전 이런 슈미트 트리거 회로도 있고요. 반전 이런 슈미트 트리거 회로도 있습니다. 자 비반전 이런 슈미트 트리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V의 인 자 요게 이제 V의 아웃이라고 했었을 때 자 요게 이제 R1, R2 자 이게 지금 입력이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반전 이런 슈미트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반전 슈미트 트리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입력이 반전 단자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 이제 저항 자 R1, R2 자 여기 이제 V의 인 여기 V의 아웃 자, 요 R2가 교환 저항입니다. 교환 저항. 요 R2가 교환 저항. 그래서 출력의 이런 일부를 입력으로 다시 피드백 시키고 있죠. 즉, 출력의 이런 일부를 입력으로 다시 피드백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자로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비반전 단자로, 즉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비반전 단자로 이런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교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반전 슈미터 트리거, 즉 반전 슈미터 트리거 모두 다 바로 정교환 회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당연히 맞았겠죠.
자, 두 번째,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파형 발생기로 이런 사용할 수 있다. 슈미터 트리거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자, 구형파를 이런 발생시키게 이런 되니까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멀티 바이브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멀티 바이브레이터. 자, 멀티 바이브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라는 특성을 갖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반전 슈미터 트리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반전 슈미터 트리거의 예를 제가 하나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0kg, 자, 이게 5kg, 자, 여기에 들어오는 이런 전압, 이런 V의 인. 자, 이것이 자, 마이너스 10V에서부터 플러스 10V 사이에 자, 이런 들어온다고 이런 보고요.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V의 아웃은 저 마이너스 15V에서부터 플러스 15V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출력은 제가 마이너스 15에서부터 해서 시작해서 플러스 15까지, 입력은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로 저기란 표시를 했습니다. 자, 현재 요 입력이 다음과 같은 이런 삼각파가 자, 이런 들어왔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런 구형파로 바꾸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처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5V의 이런 출력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10kg하고 5kg에 의해서 디바이드 되어서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5V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V가 여기에 자, 이렇게 걸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5V가 지금 이런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V의 인이 자, 이 V의 인이 쭉, 자, 줄어들어서, 이 V의 인이 쭉, 줄어들어서, 이 마이너스 5V가 더 작게 되면, 즉,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 5V가 더 적게 되면, 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즉, 마이너스 5보다도 더 적게 된다면, 그때는 요 차의 전압이 발생하겠죠? 요 두 단자 사이에 차의 전압이 발생하고, 그 차의 전압이 증폭되면서 증폭되면서 반전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 출력은 바로 15V가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15V를 쭉 유지하고 있다가, 자, 15V를 유지. 자, 이번에는 여기가 15V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 교환 전압은 디바이드에 의해서 5V. 여기에 지금 자, 5V가 걸렸고. 자, 이제 5V보다도 더 큰 전압이 걸려 들어온다면, 자, 여기에 플러스 6,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전압이, 더 높은 전압이, 즉 5V보다도 더 높은 전압이 입력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차의 전압, 요 차의 전압이 증폭되어서 나가는데 바로 반전되어서 나가니까, 나가니까 마이너스 15V가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마이너스 15V가 나오다가 다시 입력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5V보다도 더 적게 되면 그때 다시 출력은 플러스 15V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삼각파가 들어왔었을 때 출력은 이와 같은 구형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여기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V의 인, V의 아웃. 자, 여기가 자, 마이너스 15V. 자, 이쪽이 플러스 15V. 그 다음에 요 5V하고 마이너스 5V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V의 어퍼 레이어라고 하고, 요것을 V의 로어 레이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이런 5V, 야 플러스 자 이런 5V. 자, 입력을 제가 마이너스 5V 이런 플러스 5V 자라고 이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5V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 마이너스 이런 15V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15V를 유지하고 있다가 V의 인이 마이너스 5V보다 더 작게 되면, 즉 이 마이너스 5V보다 더 작게 되면 그때 이런 출력은 15V가 된다. 15V가 됩니다. 자, 15V를 유지하고 있다가, 자, 15V를 이렇게 15V를 유지하고 있다가 입력이 5V보다도 플러스 5V보다도 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되면 그때 즉 출력은 다시 마이너스 이런 15V가 됩니다. 즉 계속 이와 같이 저 15V였다가 마이너스 15V, 15V였다가 마이너스 15V 계속 이러한 모양을 히스테리시스 특성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따라서 3번에 나와 있는 히스테리시스 이런 특성을 가진다. 맞았죠? 네 번째, 잡음 신호로 인한 채터링 현상을 제거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보통 접점 같은 그런 경우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 슈미터이라는 이런 트리거이라는 회로에 이 슈미터이라는 이런 트리거 회로에다가 만약에 5V를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치를 딱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실질적으로 저기랑 닫히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접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하면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순간적으로 이게 반복하게 이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V가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자, 5V가 이런 정상적으로 이런 공급된다면, 즉 스위치를 딱 온시키는 순간에 저 5V가 정확히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스위치를 온, 오프 이렇게 시켰을 때 온시키면 이게 타타타타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5V를 이런 공급했었을 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5V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정 이런 시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전압이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즉 정상적으로 5V가 공급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운스 또는 채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슈미터 트리거 회로 앞단에다가 이런 회로를 쓰지 않고 캐파시터를 써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즉 콘덴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이런 스위치를,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런 슈미터 트리거 회로를 두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그렇다면 요 스위치가 열려 있었을 때는 이 5V가 그대로 요 캐파시터에, 즉 이 콘덴서에 그대로 이런 충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 충전이 정상적으로 딱 5V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딱 온시키게 되면 이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방전되어서 정확히 이런 5V가 입력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RC 이런 시정수 회로를 이 슈미터 트리거 회로의 앞단에다가 즉 달아둠으로써 이런 채터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하가 저항 R인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단 전원 전압은 VST 루트 2V의 사인 오메가 T이고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이런 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파 정류 회로 같은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썼고 여기에다가 지금 저항 R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루트 2V의 이런 사인에 이런 오메가 T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건 1대1이니까 당연히 이 양단에도 당연히 얘가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이 다이오드를 이런 지나서 나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맥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맥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직류가 얻었다고 이런 보다 보니까 여기 1번에 보시면 출력 전압의 평균치, 이것은 즉 출력 전압의 평균치라고 이런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구해 보세요. 사실은 이건 직류 물론 이런 전압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평균치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V의 에버리지, 자, T분의 1 이런 제로에서부터 이런 T까지, 자, 여기에 VST의 이런 DT가 되겠죠. 자, 반파 정렬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입력에 가서 이와 같은 파가 이런 들어왔었을 때 이와 같이 이런 플러스 반파가, 여기에 플러스 반파가 걸렸었을 때는 다이오드가 당연히 도통해서 출력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반파가 여기에 이런 마이너스 이런 반파가 걸리면 이 다이오드가 도통하지 않아서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이런 되겠습니다. 자, 평균치를 이런 구하는데 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자, 2분의 t 반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반주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t분의 1 이런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t까지, 자, 루트 2v의 이런 사인의 이런 오메가 t의 자, dt가 이런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2 앞으로, 자, 루트 이런 2 이런 v 앞으로 나오고, 자, 여기에 오메가 분의 1, 자, 적고 나면 자, 마이너스 이런 코사인의 이런 오메가 t, 자,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t까지. 자, 현재 오메가는 각 주파수로서 이런 t분의 이런 2파이가 이런 되는 것이니까, 자, 안에다가 이런 집어넣게 되면 자, t분의 자, 루트 2v,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런 2파이분의 이런 t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이런 코사인의 자, t분의 2파이에다가 자, 곱하기 2분의 t. 자, 제로를 이런 집어넣게 되면 1이 되겠죠. 자, 요거 이런 정리하게 되면 자, 요거 지우고, 자, 요는 이런 2파이분의 자, 루트 2v.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파이분의 루트 2v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출력 전압의 평균치 파이분의 이런 루트 2v. 사실은 이것은 파이분의 이런 vm 뭐 이렇게 써도 아무 관계 없겠죠. 요 vm이라는 것은 당연히 최대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당연히 이와 같이 실효치, 그같은 개념이 이런 되는 것이니까 어떻든 보기에서는 파이분의 이런 루트 2v라고 이런 쓰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출력 전압의 이런 실효치를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출력 전압의 실효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류 이런 입력 전압의 이런 실효치를 이런 구하는 것 역시 이런 되겠죠. 자, 그러면 자, V의 RMS. 자, V의 RMS라고 하는 것은 자, 루트 이런 T분의 1에다가 자, 제로에서부터 이런 T까지 이런 VST의 이런 제곱에 자, DT가 이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기가 곤란하니까 좌변과 우변에다가 제곱을 걸어서 자, t분의 1 제로에서부터 이런 t까지 VST의 이런 제곱에 자, dt. 자, 그럼 t분의 1에다가 제로에서부터 2분의 t까지만 이런 적분하면 이런 되겠죠. 자, 여기 루트 2v의 이런 사인의 이런 오메가 t 요거의 이런 제곱에 이런 dt. 자, 그러면 t분의 1에다가 이런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t까지 2에다가 v 자승에다가 이런 사인 자승 이런 오메가 t의 이런 dt가 되겠고, 자, 삼각함수에 의해서 자,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t까지 요 사인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야, 1 마이너스 이런 코사인 자승 이런 오메가 t니까요. 자, 그러면 t분의 이런 2v 자승. 자,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이런 t까지. 자,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2 오메가 t는 삼각함수에 의해서 2분의 이런 1 플러스 이런 코사인의 이런 2 오메가 t니까요. 자, 이제 얘 정리해 주면 이런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t분의 2v 자승. 자, 이 안에 거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2분의 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코사인의 2 오메가 t dt. 자,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자, t분의 2v 자승. 자,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t까지. 자, 그러면 요거 하면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뒤에 거 마이너스 이런 2분의 1 코사인의 이런 2 오메가 t의 dt. 자, 그러면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t분의 이런 2v 자승의 이런 제로에서부터 2분의 t까지 2분의 1의 이런 dt. 이 뒤에 것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제로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요거 저기랑 없애고 바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자, t분의 1은 V자승. 자, 적분하면 제로에서부터 이런 2분의 t까지. 따라서 이런 t분의 1은 V자승이랑 곱하기 2분의 t. 자, 이거 지우고 2분의 1은 V자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한 것은 VRMS의 제곱을 구한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VRMS니까 자, 좌변과 우변에 루트를 걸게 되면 루트 2V가 되겠죠. 자, 실제 보기에는 이렇게 안 써 있죠.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자, 루트 2V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VRMS. 2번에 자, 교류 입력 전압의 실효치가 2분의 루트 2V라고 이런 되어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뭐 VM 뭐 이렇게 당연히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간단한 같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이 다 풀어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와 같은 이런 결과를 제가 이렇게 마지막 결과를 강의 시간에도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이 4분의 V자승. 이건 틀렸고요. 이 부하에 공급되는 이런 전력은 임피던스가 매칭되어 있었을 때 부하에 제공되는 최대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4분의 V자승의 이런 포맷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 부하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직류이란 출력 전력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직류이란 출력 전력이 얼마인가요? 항상 전력은 I자승 R의 이런 개념이니까 IDC의 자승. 자, 그러면 이 IDC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류 출력 전류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직류이란 출력 전압의 평균치를 구했잖아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치가 요 포맷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포맷. 그러면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치, 얘는 직류 출력 전류의 평균치. 자, 직류 출력 전류의 평균치. 그럼 당연히 포맷이 똑같으니까 자, I의 이런 DC 이게 지금 이런 I의 에버리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포맷에 의해서 파이분의 IM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분의 IM 요거의 제곱 거기다 곱하기 R. 자, 그러면 이건 파이 자승분의 1에다가 IM의 이런 자승에다가 곱하기 R. 자, 이런 파이 자승분의 1. 요 IM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최대치니까 R분의 당연히 이런 VM이었겠죠? 이렇게 R분의 VM.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런 파이 자승분의 1. 자, R 자승분의 VM의 자승. 자, 곱하기 R. 요거 하나씩 지우고 자, R 파이 자승분의 VM. VM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V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런 정리하면 R 파이 자승분의 2V 자승이 즉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3번은 이런 틀렸고요. 4번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값. 자, 이 다이오드에 이런 공급되는 저 최대 역방향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즉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렸었을 때 이 다이오드에 최대 얼마만큼의 역전압이 걸리느냐. 즉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즉 얼마만큼의 최대값이 걸리겠어요? 루트 2V만큼 걸리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방금 뭐 적분까지 다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드렸고요. 너무 뭐 적분 푸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7번입니다. 자, 다음 트랜지스터 회로에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원 A와 B의 연결 방향으로 오른 것. 순방향 바이어스를 연결했다.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압 분할 바이어스 회로 같은 그런 경우에 이게 R1, 자, 여기 R2,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전압 분할이란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전원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전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요걸 바로 A, 여기를 이란 B라고 하고
태분한 정리를 사용해서 태분한이라는 등가 회로를 만약에 저기랑 그려본다면 태분한 등가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느냐면 자 R1 플러스 1은 R2분의 자 R2 자 곱하기 이란 VCC가 이란 되게 있죠. 자 태분한 이런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태분한 등가 저항은 저 R1과 R2의 이란 병렬이라고 자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자 얘를 태분한 등가 회로를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에 자 V에 이런 TH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R에 이런 TH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이런 트랜지스터가 이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에미터에 가서 뭐 저항 없으면 그냥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없으면 그냥 자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요 R 자 RC 자 여기에 자 R하고 이런 VCC가 이런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R 있었고 자 여기에 이런 VCC 이렇게 VCC 있었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의 그림이 뭐냐? 얘하고 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A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지금 A라고 써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저 표시가 그러면 어떻게 이란데요? 배워야 되겠어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의 그림을 여기다가 제가 RB라고, 이 RB가 누구냐? 이 RTH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트랜지스터가 이런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B가 있다고 이런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는 여기가 뭐라고 이런 표시되어 있냐면 RC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RC. 자, 요 전압, 요 B가 바로 요 VCC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자, 따라서 답은 2번.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을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영역에서 이런 동작시켰을 때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는 순방향 바이어스, 그렇죠? 그리고 콜렉터하고 베이스이란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런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을 연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실제 이 문제의 의미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러한 의미였던 겁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콤먼이란 드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는 콤먼이란 드레인 회로입니다. 드레인, 콤먼 드레인. 이 콤먼 드레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드레인을 지금 접촉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트랜지스터 같은 여러분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이건 FET고요. 이건 FET고 트랜지스터 같으면 그러면 콤먼 드레인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콤먼 콜렉터예요. 그죠? 콤먼 콜렉터. 자, 콤먼 콜렉터. 이 콤먼 콜렉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이걸 에미터 폴로어라고 하죠? 에미터 폴로어. 그러면 이 콤먼 드레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소스 폴로어라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소스 폴로어.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 회로의 이런 콤먼 콜렉터나 FET 회로의 콤먼 드레인은 거의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입력 임피던스가 FET 회로가 즉 훨씬 더 사실은 이런 큽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 1번을 보니까 전압이득은 1보다 작다. 당연히 전압이득은 1보다 작죠. 여러분 콤먼 콜렉터도 역시 전압이득은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서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커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크고 그다음에 이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작다. 그런데 이 입력 임피던스가 FET를 이용해서 맞는 회로가 즉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맞는 회로보다 훨씬 더 커요, 사실은. 자, 세 번째를 보니까요. 출력 전압의 유성과 입력 전압의 유성이 반대이다? 아니에요. 동상이에요. 여러분, 이 콤먼이랑 콜렉터도 역시 마찬가지 입력과 이런 출력이 동상이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동상이다. 그럼 뭐가 역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콤먼 에미터가 즉 콤먼 이런 에미터 또는 이런 콤먼 소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역유상이 되는 것이고요. 콤먼 드레인, 콤먼 콜렉터 이런 것들은 입력과 이런 출력이 동상이 됩니다.
네 번째 이런 소스 폴로 제가 써놨죠? 이런 소스 폴로라고도 한다. 따라 답은 이런 3번이 이런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진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BCD 코드는 10진수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며 10진수 31에 대한 BCD 코드는 0001이다. 뭐 당연하죠. 3하고 1은 1. 자, 두 번째 이런 그레이 코드는 가중치를 가짐으로 효율적인 연산을 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인접 부호 간 1, 2비트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인접 부호 간 1, 2비트. 1비트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연산에는 이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얘는 주로 이런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주로 쓰이는 것은 이런 데이터 이런 전송이라든가 뭐 입출력 장치라든가 뭐 주변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AD 변환, 아날로그하고 이런 디지털 간의 이런 변환, 이런 AD 변환,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런 변환, AD 변환, 뭐 DA 변환, 이런 변환에 이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3초각 코드라든가 이런 액세서3 코드 같은 뭐 그런 것들이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연산에도 사용할 수 있죠. 세 번째,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로서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해밍 코드는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데 사용되죠. 자, 10번. 자,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F가 이란 1이 되는 입력 AB와 V, W, X,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그림은 4 곱하기 1먹스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자 논리식을 이랑 구해보게 되면 여기다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당연히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A바 B바 V. 자, 두 번째 것은 A바의 B의 W. 자, 세 번째 것은 A의 B바 X. 자, 네 번째 것은 AB, Y가 이런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찾아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번. 자, A하고 이란 B가 이란 제로이고 그 다음에 자, V, W, X, Y 얘가 저 01의 경우. 자, 두 번째 A하고 이란 B가 01이고 자, 이건 10고 근데 마지막 것은 11이고 자, VWXY 자, VWXY 자, VWXY 요 값이 지금 각각 얼마냐면 0110 그 다음에 0101 그 다음 것은 1010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00라든가 11의 그랬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게 00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11이 이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V의 값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V의 값이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건 AND니까 이건 당연히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0이고 그러면 A바 B, A의 B바 같은 경우는 하나가 0이면 하나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결과는 0, 0. 이것도 0. 이것도 당연히 0이니까 0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0. 자, 그래서 F를 이랑 구해보게 되면 0. 여러분이 센스가 딱 있게 이 문제를 봤다면 11의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11이다. 이게 AB가 11이다. 그러면 00? 그러면 이건 벌써 이건 엔드게이트에서 벌써 0이니까 이것만 딱 보면 되겠죠. AB가 11이다. 그러면 그때 Y를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딱 보니까 Y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당연히 금방 여러분이 이런 보면 이것도 마지막 결과가 0이라는 것을 금방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이 예를 한번 보면 A하고 B가 0, 1일 때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는 자, 그러면 바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1, 0, AND입니다. 당연히 뭐 그 AND 표시 안 해서 그렇고. 자, 1, 0. 그다음에 V 0. 0 당연히 0이죠. 자, 그다음 것은 A 바니까 1. 그다음에 B는 이런 그대로 쓰는 것이니까 1. 자, 그다음에 W 1. 벌써 답이 여기 딱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런 제로. 그다음에 X 1. 자, 마지막 것은 A, B 제로 1. 자, 예, 제로.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런 제로고 얘는 1이고 이건 제로고 이런 제로니까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번이야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해보시게 되면 자 3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제로 1 그 다음에 V 자 제로 그 다음 것은 자 A 바이란 B니까 즉 제로 W니까 1 자 그 다음 것은 저 1 그 다음에 1 X 이란 제로 자 A, B, Y니까 1 제로 1 그러면 당연히 얘는 0 0 0 0 0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